오늘 저는 그 유클리스 소프트의 박주환입니다. 오늘 이 참가로 해서 지금 창립 때부터 제가 그 4회차 네, 지금 계속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그 대전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영역, 그 관광 영역, 스마트 관광 영역은 그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부 교수님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학습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많은 영역에서 제가 실제로 여행을 할 때 겪게 되는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좀 충실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조사를 할 때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그 직원들 데리고 이렇게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는 순수하게 100% GPT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발표 자료를 했으니까 피드백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그 발표에 앞서서 제가 그 소라를 가지고 한번 오늘의 시간을 기념해서 경희대학교 스마트 관광학과 그리고 구천모 교수님 넣고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상이 좀 이상하죠? 근데 글씨의 중간중간에 구도 나오고 뭐 경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긴 해요. 하지만 우리 소라의 수준은 아직 이렇다. 네. 아직 우리가 비즈니스에 쓰기 좀 아쉽다. 네. 하지만 조금 더 그 프롬프트나 이런 걸 코멘트를 해주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거 말고 또 최근에 또 구글 쪽에서 나온 V교라고 하는 또 이런 영상 생성 모델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어제 써보려고 했는데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다음에 하자 하고 미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텍스트의 이해와 그걸 표현하는 한계는 아직 이제 좀 안 되는구나 하죠. 제가 인공 생성형 AI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생성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환각이라고 해서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꼭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 이미 다 많이 보셨죠? 빅뉴라고 하는 책들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책에 보면 우리는 이미 어떤 상상, 우리가 생각하는 지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에다가 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책상을 보고 책상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여기에 책상에 있는 것을 볼 수 그리고 봤을 때 저거와 내 머릿속에 있는 책상을 비교해서 저걸 인식한다는 거죠. 결국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모델은 상상이죠. 그것을 잘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다. 이거 정말 인간의 어떤 두뇌의 부분을 많이 따라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상상력이 많은 사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왜 헛소리를 하지? 왜 이렇게 교수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의 그 뒤에를 보면 그 사람이 뭔가의 망상이 있고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어떤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미 보셨겠죠. 보시면 우리가 보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각이 결국 저 물체의 형태를 정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관광 쪽을 학습하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시대에 좀 성공하는 아니면 딱 맞는 무언가 관광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이나 아니면 내가 타겟팅하는 시장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그 기대치, 관광에 대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델의 관광 그 기대치를 실현해주는 일들이 저는 바로 이 관광의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의 중요한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뇌과학하고 똑같아요. 뇌과학이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 형성도 그렇게 인식한 것 같다. 그 똑같은 얘기를 또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이제 수많은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에 의해서 어떤 물체의 일부만 봐도 그게 무엇인지를 이미 머릿속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거냐라는 것을 감각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비스나 뭐나 상품이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현하는 거고 그게 현실과 비교하는 거다라는 거. 이런 어떤 접근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서비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그 한번 기술 수준과 그 IT나 이런 그 기술 수준과 그리고 재방문율을 한번 이렇게 그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말씀해 주는 게 상당히 서울이 높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 베이징이라고 잠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베이징하고 뭐 이런 회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는 내부 그 관광객도 많고 외부 관광객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은 거고. 근데 우리 서울인 경우에도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런 어떤 재방문율도 높고 기술도 높다면 우리가 이 관광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까 그 교수님 얘기하신 스마트 투어리즘 이 부분으로의 접근은 딱 적중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더 맞다는 그런 그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정서적 경험을 근데 우리한테 좀 부족한 것은 저 정서적 경험 뭔가 나의 그 경험과 감정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현황을 봤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자면 성곽은 멋지지만 성곽이라는 게 있습니까? 서울에 성곽이 있나요? 성곽이 있죠. 남대문, 동대문인가요? 아니, 북한산. 아, 그쪽에 있군요. 예, 사실 성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저도 사실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사진은 봤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곽을 갔을 때 왜 중요하지? 멋지지만 여기가 왜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걷는 거죠. 그냥 트레킹하듯. 네, 그리고 다른 명소 뭔가 가려더니 이제 길이 너무 외길로 돼 있고 뭔가 없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뭔가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컬한 것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콘텐츠가 없다. 그리고 뭔가 이거와 연결된 여러 식당이든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예약 시스템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좀 더 넓게 보였으면 좋겠다. 최근에 좀 나온 거 있지만 이런 어떤 니즈가 있고 이런 니즈에 맞게 우리가 앞으로는 저는 몰입형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개인화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통합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코 요즘 투어리즘에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재와 그 자연이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전통 속에서 현대를 그리고 기술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의 무대이기도 하고 한 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오게 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PTS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글씨가 깨진 건 이해해 주십시오. 이 폰트가 안 맞네요. 네. 일단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적인 어떤 역할, 국제 협력의 역할이 되게 높죠. 저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관광 관련된 하지만 그럼에도 관광 관련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 관광 관련된 예산을 상당히 큰 어떤 회사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장 서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어떤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간과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부터 뭐 최근에는 무역정전부터 전쟁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사람들의 이동을 위축시키는 이런 게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서는 우리 한국은 K컬처, K푸드 이런 데서 상당히 아까도 이미 얘기 속에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것을 그 겨냥해서 연결해서 스타트업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연결을 가지고서 스마트 관광과 연결된 사실 아까 그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그런 영역들은 전통의 어떤 이런 서비스 관광 서비스와는 약간 다르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이런 IT하고 연결되면서 또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서비스의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렵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확인하시고요. 네, 그래서 결국 뭐냐, 이런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하고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고 국제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K컬처 열풍이 있고 AR, VR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규제 강화나 이런 국제 이슈도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고 있죠. 사실 일본과 우리의 그 위치가 이렇게 180도 바뀔 거라고는 저는 10년 전에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환율이 싸기 때문에 일본이 왔지, 일본이 환율이 낮아서 우리가 가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될 거라고는 그땐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율이라는 것도 관광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타겟팅할 때 환율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낮은 그런 데들을 찾아서 타겟팅하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관광에 됐습니다.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지금. 그렇죠. 좀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관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고령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은 디지털 격차에 의해서 좀 소외될 수 있다. 그리고 주민과. 네. 그리고 한번 5C 모델도 한번 해봤습니다. 5C 모델을 이제 커스텀, 컨텐츠, 경쟁자,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컴퍼니 이렇게 해서 5개의 요인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 결국 지금 보시면 조금 특이한 건 이제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의 관광객이고 다국적의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 이제 영어권이 아닙니다. 다국적입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레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만 걷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길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이런 도쿄나 싱가포르 이런 데도 이미 우리가 기술 우위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먼저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는 뭔가 메타버스니 뭐니 많이 내가 만들어지는 건 보긴 했는데 아직 눈에 띄는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메타버스도 너무 좀 장난스럽고요. 근데 하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AR이라고 하는 것, 지금 VR보다는 사실 AR 쪽도 가까운 것 같아요. 확 위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별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태계,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저런 지속 가능한 관광과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가 이제 OC 분석을 통해서 저는 봤고요. 그리고 수학 분석도 한번 해봤습니다. 수학 분석을 해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서울의 특징은 저런 오래된 성곽들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저런 게 있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이 있죠. 대중교통. 이거 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 또 여기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다국어 표지판이 그래도 조금 돼 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그리고 K 컨텐츠 붐이 일고 있죠.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예전에 한번 하이서울 해가지고 하면서 여러 나라에다가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회사도 마케팅하는 게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건 누가 잘하는데 이게 생각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브랜딩이 바로 내가 오늘 가고 싶은데 좀 이색적인 데 가고 싶은데 외국에서 생각했을 때 한국의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이 브랜딩에 대한 부분이고 기술도 다양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콘텐츠적인 역사적 의미 이게 있다. 그리고 홍보도 되게 많이 비영업권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사실 여기에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개인화는 AI가 붙겠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주냐?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낯설게 하기라고 한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쓴 게 기존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이런 건물과 자연 이런 것들은 이미 한 번 보고 간 사람은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러. 사계라 많이 온다면 4개 정도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경험은 저는 저런 IT의 기술하고 그 실제가 같이 결합해서 AR이라든지 이런 증강현실이나 이런 걸로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야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재밌다라는 게 있죠. 그 일루미나라고 하는 그 벽에다가 엄청 영상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거 별거 아니지만 항상 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뿌리고 있을 때는 안 갑니다. 근데 새로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면 꼭 방문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경험이 상당히 환상적이거든요. 예. 내가 상상했던 것들을 조금 구현해 놓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리얼의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새로운 상상력으로 입히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을 좀 이해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데 좀 힘을 쏘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흐름이고 흐름은 어차피 또 다른 또 흐름을 만드니까. 그리고 역사적 자산을 디지털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자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자산은 여기 와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니크한 자산들을 잘 꾸미고 거기에 새로운 상상을 입히고 그것을 계속 변화시켜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트렌드도 근데 예전에는 막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이제 개인 그냥 자기가 혼자 다니고 QR코드 찍고 다니면서 보는 이런 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이제 위협이 되는 거는 이런 경쟁 도시들이 발생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계속 아까 얼마 전에 인공지능법이라고 통과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도 하고 영향을 받는 자라고 한 사람을 정했거든요. AI에 영향을 받는 자라는 사람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법적, 제약적, 환경적 제약이 많다. 네, 그리고 한번 마이클 포터의 밸류체인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본원적 가치와 그 지원적 가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제 설계할 때 많이 쓰는 모델링인데 다 공부하고 배우시죠? 저렇게 그림을 저렇게 놓으신데 네, 이렇게 배우시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제 그 서비스 설계할 때 이런 그 관점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여기에서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이걸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관광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떤 얘기들을 쭉 보시면은 AR, VR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DT, 성곽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통시장이나 저런 데하고 연계 그리고 실시간 응답하고 리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계해보고 내가 우리 이제 서울이 만약 이런 걸 한다면 어떤 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을 만드는 게 여기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속 가능.
그리고 한번 관광 여정지도 커스텀 네, 해서 만들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그 처음에 탐색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후속 조치까지 하는 단계, 이것도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성곽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쭉 만들어 보니까 1단계 탐색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아니면 친구, 그리고 외국에서도 봤을 때 우리 터치 포인트는 한류 컨텐츠입니다. 아, 거기 K-팝 거기 K-푸드 이거가 딱 꽂혀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홍보, 한류 콘텐츠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건 리뷰와 별점 관리체가 잘 관리가 돼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뭔가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뭔가 좀 국가적이든 아니면 어떤 전 단체에서 관리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약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취소 환불 규정. 취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환불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확정이 됐을 때 너무 경도돼서는 안 된다. 좀 편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중간중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중요한 거는 사실 방문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연이든 아니면 예술 작품이든 걔가 나한테 의미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의미를 만드는 것들을 실제도 설명을 통해서 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상상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후속에서는 로열티 다시 돌아오 재방문, 내년 보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전통적인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AI가 정말 저렇게 다 분석을 저렇게 갖고 주는 거예요? 네, 지금 다 이건 100% GPT와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마이클 포터의 5포스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의 그럼 경쟁자는 누구고, 그 교섭권 누구한테 있고. 자,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교섭권들이 옛날에는 개별의 지자체, 기업 이렇게 개별이었다면 요즘 추세는 다 협력한다. 협력해가지고 같이 지자체, 기업, 공급자 다들 같이 대응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추세로 가기 때문에 어떤 내가 혼자 가지고 교섭권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자기도 뭔가 협회든 뭐든 해서 공동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죠. 그리고 잠재적 진입은 아까 OTA 나왔었잖아요. OTA도 되게 위험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쉽게 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보면 새로운 이제 그 디지털 기반의 관광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기죠. 근데 그 스타트업이 아까 트래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스타트업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너무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요즘 핫하죠. SNS의 인플루언서들, 크리에이터들이 주도하죠. 이런 관광들이 어떤 상품 판매까지.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우리 관광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자를 위해서는 성곽 같이 이렇게 고유한 콘텐츠들을 기준으로 거기에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여기 오지 않으면 못 보게 만드는 이런 어떤 것들로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제도 이제 저런 도보 투어나 AR 것도 많이 이제 대체가 되죠. 근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기후 악화가 또 이 관광 산업을 바꾸고 있어요. 실외에서 뭔가 활동하는 걸 다 줄이고 다 실내로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 관광의 어떤 장소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관광지에 가보면 이 실내의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안 돼 있습니다. 제주도만 가도 다 그냥 개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도 요구가 많아지죠. 당연히 많아질 거고, 그리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꼼꼼히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깍쟁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까 보면
MG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요즘 그렇습니다. 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싼데, 조금이라도 더 가성비 좋은데, 이 가성비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 그걸 찾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싹 한 번에 비교 싹 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여행을 가려고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다 개별입니다. 다 개별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킹닷컴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빙닷컴을 닦아야겠어요. 그러다가 안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RFM 분석이라고 그 최근 방문 시점이나 그리고 방문 빈도, 소비 금액에 대한 경향 분석을 한번 하는 것도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성곽 방문객들의 특징은 뭐 주말이나 이런 때 자주 온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여기 방문할 때 보니까 저거에 그 드라마나 케이팝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온 김에 본다. 예, 항상 그렇게 연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온 김에 본다. 예, 그리고 신기술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재방문을 또 한다. 아까 같은 이렇게 새로운 게 뭔가 업데이트됐다. 성벽에 그 조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뭔가 좋아졌다는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방문 빈도를 보면 대부분 쇼핑이나 음식점 쪽에 많다. 예, 아까 분석 결과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쭉 보면 그 금액도 우리나라는 약간 예전에는 숙박 음식 쪽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체험형 프로그램 쪽에 조금 돈을 많이 쓴답니다. 국내는. 근데 외국은 아직도 쇼핑하고 숙박 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럼 이제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에 따라서 다른 어떤 포지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해외는 저런 중세 축제니 야경 투어 이런 게 이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가고 거기에 새로운 상상들을 만드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시사점 보면 짧아서 이제 이런 콘텐츠로 교체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 유도해서 재방문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단발성 고객들에게 단발성으로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긴 여기 뭐 중국 거쳤다, 한국 거쳤다, 일본 거쳤다, 미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그냥 이렇게 세계 일주 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왔을 때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이런 전략들을 해야 한다. 그 사람들 타겟팅해서. 그리고 도심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쇼핑이나 이런 게 하죠. 예, 그리고 보부가 같이 상품을 연결해가지고 이왕 왔으니 제대로 즐기고 가자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문제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가 우리가 좀 부족하다. 특히 역사적 가치에 비해서 저런 어떤 AI나 이런 것, AR들이 좀 부족하고 몰입형 경험을 줄 수 있는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는 명소나 이런 것들 연결하고 이러는 부분들 여기와 저기 뭐 이렇게 여기 왔을 때 살짝 걸으면 또 다른 명소가 있고 좀 더 걸으면 여기 있고 여기서 셔틀버스 조금 타면 바로 옆에 가고 뭐 이런 연결 그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고려 없이 그냥 그 여행자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면 헤매는 거죠. 계속 대중교통에서 그리고 계속 택시 타는 거죠. 택시. 그러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다국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어만 하면 다국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인도, 뭐 파키스탄,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 도시 많다. 네, 그래서 그걸 딱 그 해결하는 핵심은 몰입, 통합, 지속성 이 세 가지의 단어로 그걸 설계를 하면 수행 전략을 저렇게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행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행 과제를 쫙 도출해봤습니다. 여행 과제는 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거별로 한번 AHP 그 쌍대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쫙 해서 정리 한번 우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그래서 이런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었고요. 이런 성곽 AR 콘텐츠 만들자 이런 거고요. 이렇게 다 이거 소라가 만들어준 겁니다. 좀 어색하죠?
저도 뭐 체크해서. 예, 요거는 이제 스마트 플랫폼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하면 증강 형식이 돼가지고 하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VR보다는 AR이 맞다고 봅니다. 관광에. 그리고 이런 어떤 성곽,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성곽이죠? 네, 근데 한국 같아요. 한복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런 성곽.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탐방로 AR 체험, 이런 것도 체류 시간이 중요해요. 체류 시간.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이게 지표야. 아까부터 설명했어야 돼. 여기는 탐색 시간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고, 네네.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체류 시간 중요합니다. 여기도 이제 탐방로를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군사들이 거기서 막 전쟁도 하고 있고 막 이런 컨텐츠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는 이제 요건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개인화 만족. 이렇게 한 번에 여기서 다 조회도 하고 찾고 사람들 이렇게 요약도 하고. 요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건 트렌드 분석하고 정책 결정할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멋지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드백. 피드백은 뭐냐면 자동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숙소를 갔다 어디 갔을 때 사람이 안녕히 다녀가셨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는 흔적이 있으면 바로 보내가지고 받고 이거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피드백 받는 것도. 이거 잘해서 재방문율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예, 이런 피드백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네, 이거는 이제 야간 조명, 이거는 좀 소라가 만들긴 했지만 좀 별로 멋지진 않습니다. 용이 좀 날아다니는데. 네, 용이 날아가니까 네,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면 이것도 체류 시간이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성곽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VR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저 무거울 텐데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예약 패키지 하는 거. 이것도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전에서 지금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대전역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트램도 생기고 철도도 또 생기고 거기 UAM이라고 이렇게 청주공항 날아가는 걸 만들고 그런 돈을 많이 투자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R&D를 하고 있는데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디지털 트윈에 올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시장 개발할까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 하고 있는 게 보행자 특징이거든요. 이제 보행자가 어디서부터 엔드 투 엔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뭐 스카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가방을 들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거를 아예 기존의 어떤 데이터 SKT나 이런 통신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하는 직접 보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제가 이제 하면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 지금 표현한 건데 이게 대전시 디지털 트윈을 1차 사업입니다. 2차, 3차 하면서 아주 디테일해질 겁니다. 지금은 살짝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대전이 되게 고민이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대전시의 접근은 뭐냐면 상징적인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근데 대부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일본도 가보고 여러 나라를 몇 번 다니면서 보면 근데 사람이 모이는 곳을 보니까 교통하고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에 많이 돌아다니면 거기서 오뎅 하나를 팔아도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만들 때 뭔가 상징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리하게 사람들이 이동하고 여기서 무언가 다른 것을 트랜지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어떤 상호권이 있다면 이쪽은 주거권을 넣어서 분명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사람들이 발을 디딛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중간에서 뭘 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도시를 설계해야지 이건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다 모여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배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전이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트램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그 설계한 건데 대전 트램 중에 저희는 스테이션을 합니다. AI 스테이션이라고 스테이션을 어떻게 IT를 넣어서 할 것인가. 근데 그 안에 이제 45개 이제 역이 만들어지는데 그 역이 저는 관광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거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그 상권을 연결하는 거를 좀 대전시의 공무원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지만 전 혼자 꿈꾸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만들어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거점으로 퍼져나가는 무언가를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 설득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관광에 깊이 담겨져 있진 않지만 앞으로 저희 회사에 되게 중요한 그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 교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잘 어떤 이어가겠습니다. 유명한 교수가 스마트 관광 도시 너무 쓴 거예요. 그걸 그래,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잘 읽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환 대표님이 대전에서 무려 3년 동안 계속 오시고 계세요.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들 다 대표세요? 아니면 판사님 아니면 변호사님 다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손은 자기가 흔드는 사람만 여기 올 수 있어요.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여기 못 와요. 질문 혹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안 병마역인데 거기 갔었는데 네. 거기에 참고하게 지금 얘기하신 이제 AR로 이렇게 활쏘고 막 오면 막 이렇게 네. 그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너무 잘하네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것들은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이런 것도 애들은 게임으로 많이 네, 해봤으니까 네, 성에서 직접 그런 거 해보면서 굉장히 되게 빨리 가고 있다. 근데 약간 디테일은 좀 떨어지긴 한데 시도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또 재밌는 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카메라를 카메라 밑에 QR코드를 하고 보여 스캔하면 그 카메라가 이제 드론처럼 이렇게 작게 위에 있으니까 그 멋진 뷰 같은 거 찍기 힘드니까 내 카메라를 찍기 힘드니까 그거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돈들이 꽤 많고 또 데이터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발표하신 게 있어서 공유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네.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